실업률이 높아져서 중국이 고민이 많은 모양입니다. 혹시 어느 정도인가요? 지난 5월에 발표된 자료로는 20.8%예요. 청년 실업률이. 청년 실업이라고 하는 것은 16세에서 25세까지 해당되는 인구의 실업률을 말하는 것인데 그게 20.8%인 거죠. 5명 중에 1명이 실업자예요. 그런데 중국은 실업률 통계를 잡을 때 일주일에 1시간만 일을 해도 일한 거예요. 실업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20.8%보다 훨씬 높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일주일에 1시간 일한 게 그 일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튼 20.8%, 21%라고 하는 숫자인데 이 숫자만 가지고 비교를 해보더라도 이게 세계 최고 수준에 거의 근접해 있는 겁니다. OECD 평균이 한 10%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6% 수준이에요. 청년 실업률이. 그런데 중국이 20%이고 그리고 이게 2018년에는 10%였어요. 그게 2배로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뼈 아픈 그런 문제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16세에서 25세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링링하오 세대, 즉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고 이들이 중국의 미래이고 또 공산당의 가장 강력한 지지층이었는데 왜냐하면 애국 교육, 공산당을 사랑하는 교육을 아주 많이 받았거든요. 그들이 이렇게 실업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시니컬해지고 부정적이 되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이게 중국으로서는 매우 아픈 현상이라고 해요. 혹시 그 정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은 3가지만 잡아본다면 첫째는 경제 자체가 상당히 이제 다운돼 있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부진을 한 거예요. 근데 수요라고 하는 것은 내수가 있고 수출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수와 수출이 다 부진한 상태인 겁니다. 중국은 사실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어왔는데 그 수출이 굉장히 부진해요. 그래서 이번 6월달 통계로 보면 작년에 비해서 그 1년 전에 비해서 수출 액수가 12%가 줄어들었어요. 굉장히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파격적으로 줄어드는 건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사실은 이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수출이 너무 늘어났던 겁니다.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베트남 같은 이런 제조업 강국들이 다 그랬거든요.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다 경험을 했지만 이 서비스 산업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식당들이 문 닫고 관광도 안 다니고 뭐 이런 항공업도 다 문 닫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도 사람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그동안 식당 가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물건으로 소비하면서 살게 된 겁니다. 배달 음식을 먹고 뭐 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 물건을 만들어내는 데 강점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생산이 많이 늘었고 그들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수출을 벌인 거죠. 그게 중국이고 대한민국이고 베트남이고 대만이고 뭐 이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나라들의 수출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왜? 코로나가 끝나면서 세계 대부분 나라들의 서비스업이 다시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럼 제조업 소비는 줄어들게 되고 제조업 강국들은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플러스 미국과 중국 사이의 디커플링, 요즘엔 디리스킹이라고 부릅니다만 이 현상이 있다 보니까 또 이 중국의 서방 국가들에 대한 수출이 자연스럽게 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그래서 수출이 줄어든 거예요. 중국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또 내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서 작년 12월에 갑작스럽게 중국이 코로나 봉쇄 조치를 다 그냥 해제를 해버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중국의 소비가 살아나겠구나. 보복 소비도 일어나서 중국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야 라고 기대들을 했죠. 그런데 그거 전혀 아니었어요. 아닌 이유를 살펴보니 거기에 가장 큰 이유가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의 침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 한 2, 3년 동안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가격이 떨어지고 오르지 않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중국인들의 소비 심리에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줬던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인들의 전체 자산 중에서 70%가 주택입니다. 70%가 부동산인데 그 값이 떨어지고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만큼
자기 재산이 줄어들었잖아요. 재산이 줄어드니까 미래가 불안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 미래가 불안해질 때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줄이는 거죠. 중국에서 정확히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수도 줄어들고 수출도 줄어들고 하다가 보니까 공장은 막대한 공장들을 갖고 있는데 중국이 엄청난 공장을 갖고 있는 거죠. 세계의 공장이니까. 그게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에서 출하하는 출하 가격도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까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일자리들이 줄어들게 된다. 그게 청년 실업에 영향을 미쳤다. 플러스 또 한 가지가 또 있어요. 내수 부진, 수출 부진에다가 플러스 한 가지는 이건 순전히 정책적인 것인데 알리바바라든가 텐센트라든가 뭐 이런 그러니까 IT 기업들 또 게임 업체들 또 사기업 학원들이 또 많이 있었단 말이죠. 중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부모들이 아이들 교육에 굉장히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 학원 같은 사교육 업체들이 굉장히 번성을 했는데 중국 공산당이 이것들을 전부 크랙다운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를 계속 억제를 한 거죠. 알리바바 너무 커졌다. 기업 공개도 못하게 막았을 정도고. 아무튼 기업들이 큰 기업이 크지 못하도록 사기업들이 크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이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특히 대졸자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데들이 어떤 데냐? 바로 이런 데들이거든요. 알리바바 같은 데 멋있잖아요. 일하는 것도 멋있고. 그러니까 이런 공장 같은 데 들어가 살기보다는 멋진 오피스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거죠. 대부분의 대졸자들이. 근데 이게 급작스럽게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공동부유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학원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줄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수 부진, 수출 부진, 그리고 공산당의 공동부유 정책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그래서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인 거의 세계 최고 수준까지 올라온 21%까지 접근을 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당국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고민이 많지요. 가장 애국적인 세대인데 이들의 일자리가 없으니까 사실은 중국도 우리나라만큼이나 아이들 교육에 돈을 많이 쓰거든요. 대학 졸업을 하려면 1년 등록금이 한 500만 원 된다고 하던데 자 그만큼 투자를 했으면 그걸 다닌 그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졸업을 하면 당연히 좋은 일자리 뭐 최소한 1년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은 벌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첫째는 일자리가 없는 것이고 또 그 임금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그 올해 보니까 한 작년에 비해서 임금 수준 초임, 대졸 초임이 한 6% 정도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젊은이들의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 거죠. 그러니까 공산당의 입장에서도 정말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다 보니 이제 시진핑 주석 같은 사람은 야 그러지 말고 너 편한 데만 가려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좋은 거 할 수 있냐? 나도 젊었을 때 저 그 시골에 가서 거기서 돼지 키우고 굴 속에 들어가서 잠자고 뭐 이런 거 다 했었다. 그게 나의 성공의 기반이 됐다. 그러니 당신들도 저 농촌에 가서 좀 고생 좀 해봐라. 그게 젊었을 때는 그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은 이제 그런 권고를 하고요. 또 정책적으로 보면은 고용을 늘리는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준다든가 뭐 이런 대책들이 시행이 되고 있긴 한데 그런데 뭐 별 효과가 없는 상태인 것이죠.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금리를 낮춰준다든가 개발업자들에게 뭐 이런 식의 임시 방편인 그런 정책들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도대체 통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나 쌓여온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누적된 문제들이 그게 돈을 풀어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죠. 사실은 중국이 우리나라도 그 개발연대에 쌓여온 엄청난 문제들, 특히 그 부채 문제 때문에 우리가 IMF 외환위기라고 하는 걸 겪었고 그것을 겪으면서 우리가 그 부채 청산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라가 한번 망하고 나서 정리하고 새로 시작한 거죠. 사실은 중국도 그런 게 필요한 겁니다. 그걸 안 하면 일본처럼 되는 거예요.
정리를 안 하면 그동안 쌓여있던 문제를. 일본은 한 번도 정리가 안 된 상태다 보니까 잃어버린 10년이 20년이 되고 30년이 됐거든요. 중국도 사실은 그런 상태에 지금 와 있는 건데, 그런데 공산당의 입장에서 그럼 과연 이런 외환 위기 같은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정리를 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느껴집니다. 정말 어렵죠. 어떤 나라도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당하면, 그러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당했잖아요. 그거를. 당했을 때 슬기롭게 그것을 돌파해 나가면 나라가 한 단계, 좀 두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했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부채 정리 다 하고 부실 기업들 다 문 닫고 새로 시작하고 엄청나게 실업자가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을 거쳤던 거거든요. 거기서 새로 시작한 거죠. 근데 예를 들어 그리스라든가 아르헨티나라든가 뭐 이런 수많은 나라들이 그런 외환 위기들을 겪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해법이 되질 않았어요, 그 나라들. 왜냐면 정리를 못한 거예요. 그냥 다 뒤로 미뤄만 놓는 것이고, 그래서 고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한국은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주 특이하게 또 아주 행운이고 또 슬기롭게 그런 이 정리하는 과정을 겪어냈던 겁니다. 지금 이렇게 길어지는 고통 속에서 중국 청년들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청년들의 반응 상당히 냉소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요즘 보니까 뭐 바일란족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또 탕핑족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나 망할 건데 마음이나 편히 가지자. 그래서 아예 그냥 집에 들어 앉아 있자. 뭐 이런 게 탕핑이고 바일란이라고 하는 건 애초에 스스로 망해버리자 뭐 이런 건가 봐요. 그러면 마음이나 편하잖아. 그리고 뭐 요즘에는 또 보니까 최근에 보도에 따르면 for no라고 하는 종이 있더라고요. 그걸 중국어로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영어 기사에 보면 4가지의 no예요. 연애 안 하고 결혼 안 하고 집 안 사고 아이 안 낳고 하겠다. 이게 청년들의 그냥 이 사고방식 속에 이제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시진핑 주석이나 또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기 짝이 없는 거죠. 야, 뭐 젊었을 때 어려울 수도 있는 거지 왜 자꾸 그러냐. 그래서 자꾸 밖으로 나가라 그러고 또 농촌으로 가서 고생 좀 해보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그런 거 하려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옛날에 60년대 70년대처럼 무슨 시골 가서 돼지 키우냐 뭐 그러니까 상당히 냉소적이 되는 거고 그래서 2022년에 그 코로나 그 봉쇄 정책 막바지에 보면 소위 그 백지 시위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들이 아마도 이와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중국 청년들의 이와 같은 분위기를. 그래서 이들이 중국에서 가장 애국적인 세대이고 공산당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하던 세대였는데 상당히 이 공산당과 중국 국가의 공화국에 대해서도 좀 냉소적으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앞으로의 중국 경기는 어떻게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최근에 블룸버그 통신이 이런 문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현장에 가서 다루었더라고요. 그 대표적으로 나온 데가 이 중국 그 남서부의 구이저우 성의 사례를 다루었는데 여기가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이 공동부유 정책을 하면서 여기다가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공항도 많이 짓고 고속도로도 엄청나게 깔고 뭐 다 이렇게 한 거죠. 요즘에는 데이터 센터까지 거기에다 갖다가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돈을 썼는데 공항을 만들면 공항에 갈 비행기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굳이 거기까지 못 되면 비행기를 타고 가냐. 그러니까 공항들이 여기저기 남아서 다 유령 공항들이 되어 있는 거고 고속도로는 짓다가 만 상태가 되는 거고 왜냐하면 거기에 다닐 차들이 없는 거죠. 그냥 투자를 해놓으면 그게 경제를 살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냥 그야말로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 게 중국 곳곳에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라고 하는 것도 초기에는 그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이 경제의 생산성이 올라가고 전반적으로 경제가 좋아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도가 지나치게 되면 인프라라고 하는 것이 쓰레기가 되어버려요. 이게 뭐 어디다 갖다 버릴 수도 없는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공항들이 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양양공항이라든가 예산공항이라든가 또 무안공항이라든가 이런 데들 보면 한국도 이거 다 유령공항이 되어 있어요. 쓰지도 않는 것들을 경제를 살린다고 다 거기 갖다 지어놓은 거예요. 이거는 치울 수도 없는 쓰레기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중국은 그 규모가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한 번씩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할 생각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중국 인민대학교 렌민 유니버시티의 류윤찬이라고 교수라고 하는 분은 이거 이대로 가면 최소한 10년은 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뭐 10년이 문제가 아니다. 이건 일본처럼 되어가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요. 오늘 청년 실업률 관련해서 다양하게 중국 경제를 잘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